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가을인데 아직 일교차가 큽니다. 전 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 유의하십시오. 건강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주제, 꼭 알고 싶은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지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양도세 비과세이면 꼭 팔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갖고 양도세 비과세이면 꼭 팔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좋은 정보 전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운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 제목이 양도세 비과세면 꼭 팔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9억까지 법으로 비과세가 되는 금액 리미트가 9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는다고 앞으로 오를 폭이 더 크니까 팔지 말으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팔으라는 의미인가요? 이제 팔아야 될 사람도 있고 예. 팔지 않아도 될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데 네. 어쨌든 최근에도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꺾이질 않고 있고 그러게요. 또 강남권은 여전히 호가가 막 아직도 뜨겁더라고요. 치솟아 올라가고 현장에는 있습니다. 공매물이 없던데요, 거의요? 실제? 네, 강남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서울 전체적으로 네, 또 서울 인접 지역까지 과천 분당 할 거 없이 이런 지역들도 호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일정한 시점에서는 또 정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예. 특히 지금 이제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걸 보면 예. 이렇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일시적 2주택자들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이 팔아야 되느냐, 팔면 비과세를 받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새로운 걸 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으셔서 또 어떤 경우에는 팔면 좋고 예. 또 어떤 경우에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 1세대 1주택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도 저 일선 세무사님들도 계속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고 하니까 1세대 1주택 판별,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판별,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 세무사들조차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양도세에 대한 상담은 안 한다. 그래서 양포 세무사라고 하는데 맞아요. 양도 상담을 안 하는 세무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워낙 복잡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저도 양도세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주로 이제 세무사한테 떠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우선 그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법들이 세제가들이 바뀌어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이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그로부터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그 이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이 9억까지 비과세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9.13 대책에서 내용이 바뀌었어요. 2년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2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2년이지만요. 그 이후에 3년이지만은 그 이후에 취득하면 2년으로 줄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 그럼 차라리 비과세를 받는 게 나으냐 아니면 이대로 들고 가는 게 나으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렇게 3년 내지 2년 내 팔지 않으면 이제 비과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9억까지 받는 비과세가. 그러면은 그 이후에 둘 중 한 채는 과세로서 돼야 된다는 거죠. 또는
조정지역이면 당연히 중과세가 중과세 플러스 10% 중과세까지 들어가요. 중과세까지 맞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축소돼 있고. 예, 사라져 버리고 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조정지역에서는. 그래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당연히 받고 새로 취득하는 게 세제 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뭐 새로운 걸 취득하면 그게 더 오를 수도 있고 기존에 갖고 있던 게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건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집값이 뛸 때 뭐 어떤 건 특별히 많이 뛰고 어떤 거는 안 뛰고 이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 예, 올라가죠.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가급적 파는 게 좋은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는 그러면 일시적 2주택 그 비과세 기간이 예. 뭐 내년 뭐 8월이다, 예. 뭐 내년 6월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팔아버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내년 봄에 가서 파는 게 나으냐 이런 문제가 또 시기적인 문제가 시기적인 문제. 몇 개월 상안에 그죠? 예, 근데 제가 겪어본 사례에 의하면은 이렇게 쫓기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곽 대표님 이제까지 그 방향성을 주로 보면 예를 들면 곽 대표님은 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좋다라는 취지로 그런 방향성에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일시적 2주택인 거는 팔고 다시 한시적 또 2주택을 기간을 유예 기간을 2년이면 2년을 받고 이렇게 취득하는 게 좋다는 쪽이었잖아요. 이제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네네.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갈아타는 게 나아요. 뭐 침체장일 때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근데 상승장이 과거에는 한 5, 6년 상승하면은 끝났으니까 최근에 한 5년 상승했잖아요. 예, 예. 이제 상승장 끝이면 굳이 갈아타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승장이 조금 더 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한 번 더 갈아타고 거기에서 또 차익을 챙겨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예예. 과연 그 1주택인 분이 예. 이걸 팔고 다시 일시적 2주택 말고 예, 일가구 팔았을 1주택. 때 예.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9억까지는 비과세. 예. 그 이상은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죠. 예. 이런 경우도 갈아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9억까지 비과세라는 게 예.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 9억을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매긴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9억까지 비과세라는 거는 예. 무슨 뜻이냐 하면은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비율만큼 과세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진 세율이니까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구간에 따라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득세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의 차익이 났어요. 네. 그럼 10억의 차익이 났는데 9억 이하의 주택이면 당연히 세금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 집이 10억짜리예요. 그러면은 세금 얼마 낸다는 뜻이냐면은 9억을 초과하는 부분 1억에 대해서 예. 양도가액이 10억이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1억이면은 예. 10분의 1만큼 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예, 예. 양도차익에 예,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예를 들어 18억이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비율이 9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9억이고 네. 또 9억 이하가 9억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 양도가액 18분의 9 해가지고 예. 2분의 1만큼 비과세가 되고 2분의 1만큼 과세가 된다는 그쵸, 뜻이에요. 그쵸. 만약에 양도가액이 27억이다. 네. 그러면은 비과세되는 부분은 27억 분의 9억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말하자면 3분의 1만 비과세되고 3분의 2는 과세가 되고 네. 이런 비율로 해서 이제 과세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를 받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일단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15억짜리 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양도세가 9억까지가 비과세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차후에 집값이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더 뛰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이 9억까지 비과세 받는 부분을 한 번 받고 두 번째 또 받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판다는 거는 비과세를 받고 판다는 건 나중에 상승하는 부분이 들고 있으나 상승하나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9억까지 비과세를 한 번 받느냐 예.
두 번 받느냐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잠깐만요. 두 번 받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비과세로 팔고 예. 새로 취득했는데 또 5억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5억이 오른 부분에 대한 세금은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 요건이 됐어요. 예. 뭐 2년 보유하고 조정지역이 2년 거주 요건까지. 그 요건을 맞춰서 나중에 판다면 또 9억에 대한 비과세는 또 받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들고 가면 한 번만 비과세 받는 거고 지금 팔고 갈아타면 두 번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때 발생되는 문제는 취득세가 발생되죠. 재반 비용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이 가파르면은 취득세를 훨씬 뛰어넘는 그렇죠. 양도세의 혜택을 받을 거고 만약에 앞으로 별로 안 오를 것 같다 하면 사실은 지방세세 보내는 꼴이 되는 지방세수에 보탬을 주는 거죠. 저희 예전에 기센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 투기 세력 막 그런 얘기 나왔을 때 가장 공격적이고 투기 성향에 간 거는 사실 일가구 원래 주거 안정 목적을 위해서 일가구 1주택 비과세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투기적 성향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강한 거죠, 그게. 뭐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투자적 성향이 전혀 없는 실수요자가 없죠. 단언컨대 없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요. 상승장일 때는 그거를 상세하고도 차익이 남을 수 있으니 비과세 요건을 그러니까 갈아타는 게 더 좋을 거고, 만약에 상승폭이 작을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따져서 뭐 그게 그거라고 한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걸 또 아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예. 본인이 살고 있는 단지에서 같은 단지에 역동으로 옮겨요. 옮기면서 그것까지 비과세로 털면서 이 계절적인 성수기와 비수기를 활용을 해서 말하자면 본인 거는 성수기 때 좀 비싸게 팔고 또 취득하는 거는 좀 싸게 취득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를 아끼는 분도 보기는 봤어요. 그 좋은 케이스인데요. 예, 그런 테크닉으로 몇 천만 원 이제 아끼는 분도 있고. 자, 오늘 주제는 양도세 비과세면 꼭 팔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다뤘는데요. 이게 뭐 개별 경우가 원체 많으니까 뭐 저희가 감히 뭐 이런 게 맞다 틀리다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늘 제가 존중하는 곽창석 대표님의 경험칙에 의해서 봤을 때는 뭐 어떤 경우에는 상승폭이 크고 가파를 경우에는 그 취득세나 재반 비용을 털고도 상세하고도 차익 부분이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엔 보유와 거주 요건 2년만 채우면 9억까지는 계속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상승장이 뭐 수축기에 접어들거나 또는 상승폭이 작을 경우에는 비용 상세하고 뭐 크게 남는 게 없다 할 경우에는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최근에 바뀐 세제 간단하게 뭐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이제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장특공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8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021년 그 양도분 이것부터는 그 집을 팔 때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마지막에 파는 한 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비과세 혜택이 그 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가 된 이후에 1주택자로서 2년을 보유해야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2019년 2월 12일 취득분부터는 생애 한 채만 임대사업자로서 한 채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취득분부터죠? 그런 게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곽 대표님이 뭐 늘 얘기한 주택, 아파트, 거주용 부동산의 인사이트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세무 상담은 세무사님한테
뭐 비용 크게 많이 안 드니까 꼭 받으시고요. 전망이나 뭐 여쭤볼 수 있죠. 여쭤볼 수 있는데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숫자를 다루고 이게 내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세금 부분이 되니까 굉장히 서로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하고 상담받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요. 뭐 전체적인 이런 흐름, 1가구 1주택, 뭐 한시적 2주택 이럴 경우에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좋은 정보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늘 구독과 좋아요를 같이 눌러주셔야 된대요. 왜냐하면 구독만 누르고 좋아요가 그러니까 순위가 밀리는 게 먼저 뜨지 않고 뒤로 밀리는 게 좋아요를 안 누를 경우에는 좋아요 갖고 이 유튜브에서 저거 랭킹을 매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머니 전파도 시켜주고 하셔야 되는데 힘든 거 아니시잖아요.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저희가 하는데 이런 좋은 정보 만드는데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게 된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창석 대표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